안녕하세요. 청약당첨 프로젝트 세바입니다. 청약당첨 후 중도금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할 경우 접하게 되는 낯선 용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LTV, DTI, DSR입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뜨거워지면서 뉴스 등 각종 매체에서도 이 용어들을 접해보셨을 텐데요. 어떻게 보면 이 단어들이 생활 상식이 되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조정 대상 지역은 대출이 아파트 가격의 50%만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궁금하신 분은 오른쪽 위 태그를 찍어서 시청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대출 시에 꼭 알아야 할 LTV, DTI, DSR을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LTV, DTI, DSR은 모두 대출 심사를 할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대출을 무리해서 많이 내어줄 수 없게 나라에서 제한을 두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죠. 채무자의 담보나 능력에 비해 너무 많은 대출을 받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내주게 되면 부실 대출이 늘어나게 돼서 채무자도 은행도 결국에는 나라도 모두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LTV는 부동산 담보 가치에 비해서 얼마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는지 최대치를 제한한 비율이고요. DTI는 부동산 담보대출 받을 원금과 이자의 합과 기존의 기타 대출의 이자의 합이 내 소득 대비 얼마나 되는지 비율을 뜻하고, DSR은 부동산 담보대출 받을 원금과 이자의 합과 기존 기타 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합에 합까지 더한 돈이 내 소득 대비 얼마나 되는지 비율을 말합니다. 네. 풀어서 설명드렸는데 무슨 얘기인지 더 헷갈리시죠? 하나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먼저 LTV입니다. 부동산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동산의 담보 가치에 따른 대출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집값이 4억인데 LTV가 50%다 라고 한다면 대출은 4억의 50%인 2억까지 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쉽죠? 이 LTV는 규제 지역에 따라서 LTV 한도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는 9억 이내의 집값인 경우에는 40%,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0%고요. 15억 초과는 대출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의 집값은 9억 이내라면은 LTV가 50%, 9억 초과분은 30% 적용됩니다. 기타 지역은 70%고요. 서민 실수요자 주택구입 목적의 경우 여기 값에서 10% 가산돼서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이때 기준이 되는 집값은 실제 매매 가격이 아니고 KB 시세를 적용하고 분양 아파트는 분양 가격을 말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만 만족하면 대출이 전부 나오냐? 네, 그건 아닙니다. 이걸로는 규제가 부족해서 정부는 DTI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네, DTI는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 기타 대출 연간 이자 상환액을 더해서 연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네, 외계어죠. 한국말로 바꾸면 내 소득 대비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을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 대출 상환액이 내 소득의 일정 기준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번에 주택담보대출을 한다고 해보면 주택담보대출을 2억에 30년 납으로 3% 이자로 대출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기존의 신용대출 등으로 연간 내가 내는 이자가 연간 30만 원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내 소득은 연간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했을 경우 DTI를 계산해보면 1년간 납부되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이 약 1천만 원 정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로 내는 이자 30만 원을 더한 후에 그 다음 내 소득 3천만 원으로 나누게 되면 34.3%가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요. 현재 투기 과열지구 DTI는 40% 이내이고요. 조정 대상 지역 DTI는 50% 이내에 들어와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퍼센테이지가 높다면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줄이거나 기존에 있던 기타 대출들을 갚아서 없애거나 아니면 내 소득을 높이거나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이제 이것만 통과하면 대출이 실행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이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워낙 대출을 많이 받다 보니 나라에서 DSR이라는 새로운 규제 지표를 또 만들어냅니다. DSR은 DTI의 강화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DTI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 빨간 부분, 바로 기타 대출에서 이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원금까지 같이 더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예로 든 것을 똑같이 보면요. 주택담보대출 2억을 30년 납으로 4% 이자로 대출받고 싶고 기존의 신용대출로 내가 내는 이자가 30만 원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때 DSR을 계산할 때는 이자 30만 원만 더하는 게 아니고요. 신용대출했던 원금이 600만 원 정도라고 가정을 해보면 600만 원에 이자 30만 원을 더해서 630만 원으로 더해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내 연봉 3천만 원을 나누면 DSR을 계산해보면 54.3%가 나옵니다. 아까 계산했던 DTI보다 많이 높게 나왔죠. 이렇게 DSR을 적용하면 훨씬 더 대출을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현재 고가주택 담보대출을 보유한 사람이 신규 대출을 실행할 시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DSR 40%를 적용합니다. 조정지역은 은행업 감독 규정상에는 이렇게 미적용으로 나와 있긴 한데요. 시중은행에 문의를 한 결과 DSR이 70에서 90% 이하면은 대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 네이버 계산기에서 DTI 계산기라고 치시면 계략적인 DTI와 DSR을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출을 계획하실 때는 해당 은행에 꼭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자금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